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6세이고요. 시카고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새벽 4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뜨는 82 국가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요즘 들어 좋은 소식보다는 돈 이야기가 더 많았거든요. 여보시오, 철수야. 큰형 목소리였습니다. 72세인 형은 작년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손자 교육비며 의료비며 하다 보니 빠듯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네, 형님. 이렇게 새벽에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거기는 저녁이니까 괜찮지만 여기는. 미안하다, 철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너희는 미국에서 잘 사니까 부탁이 있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또 돈 이야기구나. 형님뿐만이 아니라 둘째 형, 막내 동생까지. 요즘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이번엔 손자가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 물론 나중에 꼭 갚을게. 500만 원. 미국 돈으로는 4,000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희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내일 송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가 눈을 떴어요. 순자는 63세로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현실 감각은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또 한국에서 온 전화지? 이번엔 누가 돈 달라고 했어? 큰형님이신데. 손자 대학 등록금 때문에 500만 원 좀 보내달라고 하시네. 순자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지난달에는 둘째 형님 병원비로 300만 원, 그 전달에는 막내 동생 사업자금으로 800만 원. 그렇게 보낸 돈이 벌써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만 해도 한국으로 보낸 돈이 3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지만 현실이 어떤지 아시나요? 마트 매출은 코로나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임대료는 매년 오르고 의료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1,200달러씩 나가요. 그것도 우리가 아프면 20%는 자기 부담이에요.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35년 전에 처음 시카고에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미국에서만 살면 성공할 것 같았고 실제로 처음 몇 년간은 그랬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식당을 거쳐 지금의 한인마트까지. 30년 전에 이 마트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분들은 따뜻한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고객이 줄어드는 만큼 매출도 떨어졌죠. 그래도 형님들이신데. 형님들도 가족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가족이에요. 큰딸은 대학원비로 허덕이고 있고 둘째는 결혼 준비한다고 돈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도 은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66세가 되도록 마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401k에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형님들은 계속 우리한테만 돈을 달라고 하실까? 그걸 모르세요? 당신이 처음에 너무 잘난 척했잖아요. 순자의 지적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미국에 와서 처음 몇 년간은 모든 게 신기하고 희망적이었어요. 집도 샀다고 자랑하고 차도 바꿨다고 자랑하고 명절 때마다 형님들께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였어요. 미국 살면 다 부자가 되는 줄 아시나 봐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래요. 달러 강세 때문에 환율이 높으니까 한국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큰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1,300원대 환율에서 보면 우리가 보내는 몇천 달러가 한국에서는 큰 돈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게 일해야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마트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일요일에도 재고 정리하고 장부 정리하느라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그렇게 해도 한 달 순이익이 5,000달러를 넘기기 어려웠어요.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순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형님들께서 이해해 주실까? 지금까지 계속 도와드렸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구 직원이 해외 송금 수수료 30달러를 알려주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으로 자주 송금하시네요.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형님들이신데.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송금을 하는지, 그 돈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냥 돈 많은 한국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송금을 마치고 마트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형님들은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순자와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 보낸 돈이 얼마나 돼요? 순자는 이미 계산해 놓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꼼꼼했거든요. 올해만 해도 벌써 4,500만 원이에요. 미국 돈으로는 35,000달러 정도. 작년에는 3만 달러, 재작년에는 25,000달러. 숫자를 듣고 나니 정말 놀랐어요. 3년 동안 한국에 보낸 돈만 해도 9만 달러가 넘었어요. 이 돈이면 우리 은퇴 자금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데 형님들이 갚아주신 돈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갚겠다고는 하시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형님들도 각자 상황이 어려우시니까 갚기 어려우실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큰딸 지영이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MBA를 하고 있었어요. 등록금만 1년에 7만 달러가 넘었죠. 저희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아이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둘째 민수는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서 다운페이먼트 모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아이들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특히 지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한 아이였어요. 저희가 한국에 돈을 보내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그게 우리 가족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둘째 형이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한데 또 부탁이 있어. 네, 형님.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당뇨가 심해져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좋은 거로 바꾸려니까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 300만 원 정도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순자가 옆에서 제 표정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형님,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너희가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면서? 형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전화 너머로 형님의 놀란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마 저희가 거절할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거예요. 어려워? 무슨 소리야? 미국에서 장사하고 집도 있고. 형님, 집은 있지만 아직 모기지가 15만 달러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트 매출도 코로나 이후로 반으로 줄었고요. 의료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요. 그래도 미국 돈으로 벌면. 형님, 미국에서 산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의료비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 받는데 3,000달러가 나왔어요. 보험이 있어도 그 정도예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께서는 저희 사정을 정말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럼. 철수야, 너희가 힘들다는 걸 진작 말하지 그랬어? 죄송해요, 형님. 제가 처음에 너무 잘난 척을 했나 봐요. 미국 와서 성공했다고 돈도 잘 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미안하다, 철수야. 형이 너무 철없이 생각했나 보네. 형님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형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와 긴 대화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우리 형편도 어렵다고 앞으로는 도와드리기 힘들다고.
그런데 형님들이 이해해 주실까? 이해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해서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무리해서 돈을 보내다가는 정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형님들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 잘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마트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이 크고 은퇴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경제적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자주 연락드리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정말 불안했어요. 형님들이 화나셨을까 봐서요. 일주일 후 큰형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철수야, 형이 미안하다. 너희 사정도 모르고 계속 돈 달라고만 했네. 아니에요, 형님.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미국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너희가 워낙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형님. 제가 허영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고맙다, 철수야.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줬잖아.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희는 너희 일만 챙겨라. 형님의 말씀에 정말 안도했어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 후로 한국에서 오는 전화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대신 안부 전화가 늘어났죠. 돈 이야기가 아닌 정말 서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전화들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막내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형, 그동안 형한테 너무 의존했나 봐.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대신 가끔 목소리라도 들려줘. 그래, 동생아.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자.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워서 하는 연락 말이야.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순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돈 때문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걱정해서 연락하는 거.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은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또 돈 달라는 전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전화를 받기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둘째 형님이 직접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셨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다면서요. 철수야, 너 많이 늙었네.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죠. 화면으로 보니 형님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형님, 당뇨는 어떠세요? 그냥저냥 관리하고 있어. 약값이 좀 부담이긴 한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럭저럭 견딜만해. 다행이네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지. 철수야, 너도 건강 챙겨라.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며? 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게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돈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대신 건강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를 했죠. 정말 오랜만에 형제다운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순자가 말했어요. 이제서야 진짜 가족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뭔가 어색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진짜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도움받는 사람은 미안하고.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힘들어졌었거든요. 어제는 큰형님께서 손자 대학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철수야, 우리 손자가 서울대 공대에 붙었어. 와,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똑똑하더니 역시. 그게 말이야, 장학금도 받게 됐어. 성적이 좋아서 등록금의 70%를 지원해 준다는 거야. 정말 다행이네요. 형님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겠어요. 그러게. 처음에는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놓여. 형님의 목소리에서 정말 기쁨이 묻어났어요. 손자가 잘 되어서 기쁘기도 하시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안도하시기도 하고. 형님, 축하 선물로 뭐 좀 보내드릴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대신 우리 손자한테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 좀 보내주면 고맙겠어. 미국 삼촌이 축하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래서 저는 손자에게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보냈어요. 돈 대신 마음을 보내는 거였죠.
이제는 저희도 형님들께 솔직하게 우리 상황을 말씀드려요. 마트 매출이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서로의 현실을 정말로 이해하게 된 거죠. 한 달 전에는 제가 형님들께 우리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형님들, 사실 저희도 은퇴를 생각하고 있어요. 마트를 정리하고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할까 해서요. 그래? 마트 정리하면 어떻게 살려고? 소셜 시큐리티하고 401k에 모아둔 돈으로 버텨야죠. 많지는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은퇴하기 쉽지 않구나. 내 의료비가 워낙 비싸서요. 그래도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에 사는 저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문제는 소통 부족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고 형님들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믿으셨어요. 서로가 서로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젯밤에는 세 형제가 모두 참여하는 단체 영상통화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거든요. 철수야, 너 언제 한국 올 거야? 글쎄요, 마트 정리하고 나면 한번 가볼까 해요. 아내도 고향이 그립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고마워요, 형님들. 그때는 제가 선물 많이 가져갈게요. 돈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로요. 그거면 충분해. 우리는 내가 건강하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뭉클했어요.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았어요. 순자도 옆에서 듣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맞아요. 돈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가 된 거죠. 요즘은 한국에서 전화가 와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반가워요. 형님들 목소리 듣는 게 그리워요. 그리고 저희도 자주 먼저 전화를 드려요. 안부 인사하고 근황 나누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큰형님이 옛날 사진을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형제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새록새록했어요. 철수야, 이때는 우리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 정말 그러네요. 그때는 돈 걱정도 없었고 그냥 형제니까 함께 있는 게 당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형제니까. 형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래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형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는 저희도 앞으로의 계획을 형님들과 함께 상의해요. 마트를 언제 정리할지, 은퇴 후에는 어디서 살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정해요. 며칠 전에는 막내 동생이 좋은 제안을 했어요. 형, 나중에 은퇴하면 1년에 몇 달씩 한국에서 지내는 건 어때? 요즘은 장기 체류 비자도 있던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미국 겨울이 너무 춥잖아. 그래, 겨울에는 한국에서 지내고 여름에는 미국에서 지내고. 그러면 우리도 자주 볼 수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게 하면 형님들과도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도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럼 한국에 있는 동안은 형님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옛날 추억도 되새기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족으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물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미국에서 성공한 형으로 보이고 싶어서 과장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형님들도 저를 잘못 이해하셨고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진솔한 관계가 될 수 있었죠. 어젯밤에 순자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국에서 전화 와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요. 저도 그래요. 그동안은 전화만 와도 또 돈 달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거라는 느낌이에요. 앞으로는 돈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사랑은 돈의 크기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자주 연락하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사랑이죠. 지금도 가끔 형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 마음이 아파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둘째 형님이 당뇨 관리 때문에 걱정하실 때는 미국에서 당뇨 관리에 좋다는 정보들을 찾아서 보내드려요. 영양제나 운동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직접적인 금전적 도움은 아니지만 형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큰형님께서는 손자 영어 교육을 걱정하시길래 저희가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어 학습 자료들을 보내드렸어요. 책이나 CD 같은 것들이요.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형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막내 동생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고민하시길래 미국에서의 소상공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어요. 물론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니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보내드릴 때는 일회성이었지만 정보나 조언은 계속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 돈을 보내느라 우리 은퇴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미래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지난달에 재정 설계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봤는데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집은 10년 후면 모기지가 다 끝나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고 401k도 어느 정도 모아져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의 말을 들으니 정말 안도됐어요. 그동안 한국에 돈을 보내느라 은퇴 준비를 제대로 못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더라고요. 단 의료비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요.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나요? 네, 그런 것들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순자도 이제는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해요. 그동안은 한국에 돈 보내느라 우리 미래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범위에서 가족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안전수칙을 설명할 때도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형님들과의 관계도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단체 톡방에서 안부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자주 연락하고요. 지난주에는 큰형님 생신이어서 영상통화로 생일 축하를 드렸어요. 케이크를 못 보내드리는 대신 미국에서 케이크를 주문해서 배달시켜 드렸어요.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형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철수야, 이런 마음이 더 고맙다. 돈 보내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더 의미 있어. 형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돈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는 저희 아이들도 이런 변화를 좋아해요. 지영이가 며칠 전에 말했어요. 아빠, 요즘 한국 삼촌들과 통화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에는 전화 받으실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통화하시네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되고 거절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민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빠, 이제 가족 이야기 하실 때 훨씬 편해 보이세요. 우리도 삼촌들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삼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걸요.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동안 저는 미국에서 성공한 형처럼 보이고 싶어서 허세를 부렸어요. 그리고 그 허세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과 멀어졌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형님들도 이제는 저희 상황을 이해하시고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진짜 가족다운 대화를 나눠요. 어제도 둘째 형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수야, 요즘 우리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지 않냐? 맞아요, 형님.
이제야 진짜 형제 같아요. 그게 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래. 서로 현실을 알고 나니까 더 이해하게 되더라. 정말 그래요.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진짜 마음을 나누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순수하게 가족으로서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가끔은 형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도 마음이 아플 거고 도와드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한계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걸요. 돈으로 표현하는 사랑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랑이에요. 자주 연락하기, 진심으로 걱정해주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따뜻한 위로 건네기. 그런 것들이 진짜 가족 사랑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성공한 형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려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형님들도 더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더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가서 형님들을 뵙고 싶어요. 돈을 들이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가는 거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그리고 형님들도 미국에 놀러 오시도록 초대할 거예요. 시카고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여드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마트도 구경시켜드리고.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초대하는 거죠. 순자도 이런 계획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겠네요. 돈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요. 이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해외에 살면서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요청받는 분들, 또는 반대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예요. 서로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 그래야 진짜 가족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돈으로 표현하는 사랑도 의미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순서예요. 자신이 안정되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유지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저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와도 반갑고 저희도 자주 먼저 연락드리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가족으로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런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